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만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았고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더할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정년 연장 찬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최영일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영일 교수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네네. 이 정년 연장 논의가 이렇게 공론화된 걸까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반 전에 법정 정년이 60년으로 결정됐죠. 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고령화 문제, 또 더불어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출산 문제가 우리 이제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 정년 60세가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여론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안,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네. 그리고 네. 이달 말에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 지금 벌써 6월 4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이제 20여일 후에는 뭔가 정부의 이 정책이나 네. 이 발표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지금 사실은 몇 개의 시나리오를 수립해 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의 입을 통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은 그 부적절한 고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년 5개월 전에 네. 정년 연장을 강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은 좋은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네.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노동계에 있어서 핵심 어떻게 보면 기득권 계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정년 연장을 통해서 계속 그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청년 실업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정년 연장을 통해서 그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또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이것은 국민 경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부가 적절히 대응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계의 요구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적절한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 상황을 보면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평균 수명은 또 길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데는 아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고령화와 정년 연장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 원장님의 이 분석에 저는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거시적인 분석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제한돼 있고 네. 기업의 수, 일자리 다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팽창하는 과정이면 좋은데 산업화 과정 이후에 우리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저성장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릿수가 정해져 있고 이 자리 뺏기 싸움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시기가 돼서 나가야 할 분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스테이를 하면 새로 뽑아야 할 인력들이 줄어드니까 네. 이건 서로 밀어내기 게임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 원장님의 분석이 옳으신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인구 구조 문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최 원장님 말씀에서 이제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60세에 퇴직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노동자라는 명칭은 경제학적으로 맞습니다만 네. 사실 일반 대중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사람인데 자, 제가 60이 됐는데 노동력이 있어요. 예. 이 직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사실은 베테랑이 돼서 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난리지, 지식과 노하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나가라고 하고 이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네. 그가 또 제 수준으로 숙련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신입 젊은 청년층을 채용하는 이 엔트리 이쪽에 이제 이 어떤 회사들이 필요한 고용 이제
요구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용 요구는 사실은 똑같지는 않다. 아. 이것을 좀 잘게 쪼개서 정교하게 기업도 고민을 해야 하고 혹은 또 이 정말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총량적 거시적 접근을 하면 이 최 원장님 분석에 전 동의하지만 네.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60세 이후에 나가서 이 택시 운전 많이들 하십니다. 아, 예, 예. 정말 많이 만나고 네. 있고요. 경비원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대기업에서 간부 사원으로 재직을 했거나 네네. 혹은 현직에서 지식 노동자로 일했던 분들이 다수 육체 노동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비생산 중에 하나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주신 말씀에 더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령 인구들을 생산성 높게 쓸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내야 된다는 것 하나. 네.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뭐 이제 노인 연령, 이제 정년이 다가오는 인력들이 남아 있다고 해서 청년층이 못 들어오고 이런 뭐 이분법적인 논리로 해결될 건 아니다라는 로직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상당히 그 올바른 지적입니다. 뭐냐면은요, 실제로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상당히 숙련된 기술주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분들과 고용계약을 통해서 계속 근로를 하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 현장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50세 이상부터는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네. 그러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의 그러한 어느 정도 낮추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지난 2년 5개월 전에 임금 피크제를 같이 하는 것처럼 추진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 임금 피크제가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경직적인 구조에서 다시 또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심지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조차도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이번 노동계가 이러한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면 지난번 정년 연장 때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던 임금 피크제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년 연장을 해달라라고 요구한다면 기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년 연장을 또 같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조의 힘이 강한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정년 연장에 대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은 정년 연장만 다시 또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만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시고 네. 계시는데 자,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문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자리 9010님은 정년 연장 반대합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왜 신경을 안 쓰나요? 사회도 불안해집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또 8371분은 수명이 늘었는데 일할 나이에 노후 대책 없이 퇴직해야 하는 현실은 당연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 상황을 반성해야 되고 또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402님 찬성합니다. 정년 연장 찬성합니다. 더 일하고 노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끝자리 0291님 노후연금 수령에 맞춰서 정년도 연장되어야 합니다라고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6359님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청년 일자리가 더 중요해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또 3557님은 정년 연장으로 철밥통의 수입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소득 불균형이 더욱 커지리라 봅니다라고. 아마도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비슷한 의견인데요. 6572님은 정년 연장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노조원들만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노인 부양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노령 부양 인구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로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노인층이 기업 안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복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가보면 우리가 70대, 80대에도 근로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가 네. 있어요. 이웃 일본 사회에서도 80대 생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업 현장에서 생산자와 기업 간에 이미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그 기존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라는 법적인 강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일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의 근로 환경이나 요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법적인 조치는 상당히 권고사항에 그쳐거나 조심스럽게 접근돼야지 네. 모든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65세다라는 것을 정해버리면은 그것은 상당히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네.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역으로 모든 직장에서 65세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기업의 이변이 없는 한 이것을 지켜라. 기업의 이변이 없다는 것은 기업도 경영 상황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이 여러 가지 또 이 불확실성도 외부의 있고요. 문제와 예. 부딪힐 수 있는 그 경영학적 불확실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부에 그것을 입증을 하면 정부가 이 기업은 예외네.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당분간 3년간 배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시스템이면 차라리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미시적으로 쪼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청취자 문자에서 너무 전 와닿는 게 이 문제를 어제 저녁에 네. 저희 또래 친구들하고 네. 이 베이비붐 세대 끝물입니다만 예. 네. 하지만 인구는 또 가장 폭발적으로 늘었던 세대예요. 그렇죠. 네.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문제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혜택을 보는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65세 정하면 네. 첫 번째 공무원, 예. 두 번째는 대기업 생산직.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대기업 나머지. 네. 그 중견기업 이하는 정년이 60세든 65세든 우리 현행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 영향이 50대에 이미 없죠. 우리는 집에 네. 가는데 그리고 이제 치킨집이나 대왕 그렇죠. 카스테라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상층이 있고 반지하층이 있고 지하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점점 쇠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야별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오히려 돈을 벌고 흑자를 내고 탄탄한 중소기업인데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획일적인 사회적 룰을 정해주고 거기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어떨까?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을과 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게 결국 공무원 얘기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연금 문제로 연결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정년 연장이라면 네. 이 대목을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아까 그래서 최 원장님의 말씀엔 거시적인 분석에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교한 제도로 만들어내야만 실효가 있지. 그리고 아까 노인 부양비가 준다. 이게 저는 참 네네.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보고요. 노인은 지금 생계비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노인층, 은퇴하고 나서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절반 가까운 노인들은 생계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기초 노령연금 주잖아요. 네.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죠. 네. 이걸로 생활 안 되잖아요. 그럼 청년은 안 주나요? 청년 복지수당 주잖아요, 비슷하게. 네. 청년 노인 다 줍니다, 정부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청년들의 생계도 보장 못해요. 청년들이 놀고 먹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놀고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네. 지금 뭐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비정규직이라도 뛰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노인층들은 뭐 상대적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노인 절반은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 생계를 부양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폐지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하게 해주는 정부의 제도 전 찬성인데 네. 이 공무원과 일부 소수 탄탄한 대기업 이 재직자들만 혜택을 봐선 결코 안 된다. 그럼 네. 법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뭐 이제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60세 정년 연장된 지 2년 5개월밖에 그렇죠. 지나지 예.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사회가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제반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최 원장님 뭐 같은 인식이실 것 같은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도 그렇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경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네. 지금 이 정년 연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 파이가 팽창하고 있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때 늘리면 너무 좋아요. 네. 정부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런 상황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파이가 오히려 위축되고 축소하고 있을 때 이것을 하면 재계 입장에서는 이것은 독이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아침에 찬성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인구 구조가 위기에 왔다. 아, 지금 은퇴하는 인구가 연간 한 48만 명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네네. 앞으로 이제 근비례 50만 명 내외. 그럼 지금 생산 감소 인구는 30만 명대가 벌어지니까 네. 급격히 생산 인구가 이제 위축되고 줄어들죠. 있는 거죠. 네. 그럼 국가 생산성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임계점이 있어서 어느 수준 바닥으로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계속 좀 이 경제 정책에서 요구드린 것이 뭐냐면 생산성에 신경을 쓰자. 네. 지금 일본, 독일, 미국 등 다시 이제 뭐 잃어버린 이 10년, 20년을 겪고 다시 회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생산성 중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성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예. 가동률도 70% 초반대로 떨어져 있고 네. 그럼 이제 먼저 일하는 인력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 측에 조금은 더 그동안은 저는 참 정교하지 못했다고 봐요. 네. 정책이나 정교한 기업 대책이 좀 경영이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여기에 해주신 대해서는 건데. 조금 더 미시적이고 정밀하고 정교한 정책으로 제도도 전환해야 되고 네. 기업 경영도 네. 언제까지 노조와 싸우고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까? 좀 바뀌어야 네.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회적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네, 저는 사회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피크제라는 피크제, 예. 임금의 그 유연한 변화 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임금이 높아지는 이러한 호봉제 방식의 임금 구조로는 어떠한 그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부분에 나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기득권 노조라고 하는 그런 네. 분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임금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노조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조원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갖게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그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재계가 요구가 나옵니다. 네. 일본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일본이 정년 연장에 호의적인 것은 재계의 요구와 생산 현장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노동계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노동계 요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이 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요구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이 정년 연장 요구는 이러한 생각은 조금 더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준비하는 말씀을 기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네, 수 그 있다. 사전적으로 임금의 이러한 피크제나 유연성을 이런 것들. 보다 강화하고 네, 그러한 네.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보완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문자로 많은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9192님은 청년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은 걸리는데 청년 실업과 정년 늘리는 문제는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한쪽의 단답, 선택사항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1077님은 정년을 유지하면 청년들은 알바로 입사합니다라고 이제 불안정한 입지를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9698님은 60세까지도 노후자금 모으지 못했는데 5년 더 일하면 모을 것 같나요? 라고 좀 회의적인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7775님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백수들이 많은 상황, 청년 일자리를 해소한 후에 생각해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정년 연장은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분명 사회적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두 분께서는 또 여기까지 의견을 좀 저희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교수, 최승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